안녕하세요. 칠기전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를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을 찾기 위해 세계의 위대한 종교를 공부하고 철학과 심리학을 심취하던 어느 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바로 얼 나이팅게일입니다. 웨인 다이어, 밥 프록터, 존 스포릭 등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아는 성공 철학의 대가들이 인정하는 멘토,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철학을 듣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메시지를 전한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일은 현실이 된다. 당신이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으며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일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무의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여러 주제 중 하나인 성공의 공식을 찾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성공의 공식을 찾다. 사람은 자신이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학은 우리 세계의 총투입을 나타낸다. 그것은 가족, 정신적인 삶, 친구들, 동료들의 태도, 사는 곳, 소유한 것들,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수익으로 대표된다. 언제나 수학은 우리가 축적한 것과 참여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받는 것의 합계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봉사의 범위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존재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의 예외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없으니까. 위대한 법칙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만약 당신의 할아버지가 세금을 제외하고 3억 달러를 남겼어도 당신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다이거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당신이 초래한 원인에 좌우된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그 법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칙을 따르느라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법칙을 따르기를 그만둘 수도 있다. 나는 오랫동안 장작난로의 비유를 사용했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수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당신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생산적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인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워드 휴즈는 극단적인 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만의 감옥에서 살았고 영양실조와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렸다. 삶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신병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비록 그의 회사들이 적절한 경영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빠른 성장을 거두었지만 결국 그는 인간으로서 비참한 실패자였다. 휴즈가 거둬들인 수확은 너무도 황폐한 불모지였다. 그것은 그가 뿌린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당신과 나의 수확도 마찬가지이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라는 태도는 장작을 가져와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므로 난로의 열을 차단한다. 사람들은 나는 직장이 필요해 또는 나는 일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난로 은유를 떠올릴 수 있다. 아이 같은 욕심이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 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무엇일까? 장작을 가져오고 성냥불을 붙이는 행동은 이렇게 시작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에 놀란 얼굴로 질문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이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봉사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열쇠이고 그 어떤 집단이든 행복의 열쇠가 된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준 선물을 열어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오랫동안 원했던 물건을 사는 기쁨도 크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선물을 하거나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 결과다. 거기에서 돈이 나온다. 우리가 버는 돈의 금액은 항상 우리가 하는 봉사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까? 수입과 일하는 시간의 연관성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소수가 존재한다.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이 하는 봉사의 본질과 태고로부터 전해져 오는 수요 공급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20승 이상을 달성하는 투수나 3할 타율의 야구 선수는 그 실력을 바라는 동안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팀이 그를 원하므로 그는 최고 수준의 몸값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스타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봉사라고 할 수 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수백, 수천,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도 멋지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거두는 수확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는 스타가 있다. 모든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은 봉사, 보상의 연속체에서 내림차순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팔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세상은 무엇을 지불할까? 승자가 되기 위해 꼭 슈퍼스타일 필요는 없다. 20승 연승 타자나 3할 타율 타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훌륭한 수입을 올리는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소수의 인류 집단에 들어간다. 그것 자체가 흔치 않은 성공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다. 당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사회경제적 피라미드에서 당신은 숫자가 적어지는 꼭대기 근처에 있는가? 아니면 숫자가 커지는 하단에 있는가? 아니면 중간 어디쯤인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의 하단에는 재능이나 교육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화물 취급자,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사, 가게 점원, 경비원 등 만약 이들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된 사람이 이전 사람보다 일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할 수는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수요가 방대해도 쉽게 채워지며 급여도 낮다. 대체하기가 쉬운 사람인가? 그 대답은 적은 급여로 이어진다.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 수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인류 레스토랑의 인류 웨이터들은 좋은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일을 하거나 유급휴가일 때만 돈을 받는다. 그들은 개인 서비스 비즈니스에 종사하기에 만약 개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 수입은 중단된다. 치과 의사와 의사도 마찬가지다. 치과 의사는 사람들의 입에 손을 넣지 않으면 수입이 중단된다. 적어도 그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입은 멈춘다. 그가 그를 위해 저절로 일하며 아주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가 물리적으로 일터에 존재해야만 한다. 많은 분야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웨버는 일하러 가든 가지 않든 간에 그가 만든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돈을 번다. 물론 그는 일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에게는 놀이이기도 하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골프를 치거나 보트를 탈 때조차도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 중에서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많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접 봉사의 조건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건강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일하라.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인류 레스토랑의 인류 웨이터는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이 지금까지 사귄 친구들과 매일 만나고 젊고 활동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면 계속 일해야 한다. 발을 잘 관리하고 일을 즐겨라. 인류가 인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며 많은 돈을 기꺼이 낼 것이다. 신은 자기가 몸담은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훌륭한 정원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서비스 분야의 탁월한 인재들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겉으로도 드러나며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 당신은 개인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아도 훌륭한 수입을 올려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생산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렇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맡은 책임이기도 하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내 특기를 찾았다.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살면서 받는 보상은 당신이 하는 봉사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나는 반항적인 젊은이들이 바리케이트 뒤에서 의뢰일을 하고 싶다고 소리치던 60년대를 기억한다. 나는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능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기쁨을 알 수 있다. 오직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자면서 삶은 기쁨이라는 꿈을 꾸었네. 나는 깨어나서 삶이 의무라는 것을 알았지. 나는 행동했고, 보라, 의무는 즐거움이었다네. 독자여, 그게 가장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이것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다. 나는 그때 분명 예전보다 개선되어 있을 그 방법으로 새로운 목표도 이룰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심층적인 생각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만한 성숙함은 사람마다 다른 단계에서 나오기 마련이니까. 모차르트는 8세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 후 그가 한 일을 전 세계가 즐기고 있다.
모차르트는 음악계에서 하나의 현상이었고 매우 드문 천재였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처음 발표한 것은 겨우 21세 때 감기에서 회복 중일 때였다. 하지만 괴테는 80대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그 후 5년 동안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재미를 느낄 것이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인류 수준으로 해내면 시인 타고르의 말처럼 의무는 기쁨이다. 신비롭게도 자신의 운명으로 정해진 봉사에서 진정한 사랑을 처음 발견하는 이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한다. 정말로 이 일을 하고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신은 올바른 일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월트 디즈니,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 20승 투수, 3할 타율의 타자, 잇따라 히트를 친 뮤지컬을 쓰는 작가가 된다.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조각처럼 쏙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의 여정. 행복이 행복을 전한다. 어느 날 아침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아침을 먹는 도중에 특이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조간신문을 읽는데 젊고 예쁜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내 테이블 옆을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순간 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큰 창문 앞에서 미친 듯이 팔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깥의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주의를 끈 게 무엇인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전거를 탄 젊은이가 교차로를 건너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보였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식당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그녀를 발견하고 왼팔을 들어서 아는 척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웨이트리스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다. 마침내 돌아선 그녀는 나를 비롯한 몇몇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활짝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했다. 제 남편이에요.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기쁨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 사랑은 정말로 큰 힘을 북돋워 준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목격한 것이 인생의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 가장 즐거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해를 초월하는 현상이다. 무엇도 그것을 정의하지 못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도 없다. 물론 남녀 간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끌림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여성과 한 남성 사이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마법 같은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날 아침 그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들 미소 띤 얼굴로 그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지만 누구나 똑같다. 봉사가 모든 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 보상은 봉사와 정비례 한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빈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굽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짜고 치즈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와 온수를 제공한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전구, 카페, 유리, 나무, 강철, 콘크리트 등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집안의 가구와 침대포, 우리가 원하고 즐기는 수천 가지의 작은 것들을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그 자동차의 동력을 만드는 휘발유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얼마 전에 쿠키 매장 300개를 보유하고 곧 영국에도 진출 예정인 29살의 여성 기업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당신이 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0개의 마을과 도시에 매장을 늘리는 건 어떤가? 당신이 하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곱절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느리고 꾸준한 성장이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월급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지금 하는 일에서 서비스를 2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당신은 대다수가 알 필요가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펜과 종이를 챙겨라. 펜과 종이를 항상 곁에 놓아두자. 생각을 적고 싶어질 것이다. 보상은 봉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건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보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과연 몇 %의 사람들이 봉사와 보상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까? 1%. 그것만 해도 후하게 쳐준 수치다.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95%. 그쯤 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인생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작동한다. 원인과 결과,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당신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를 차로 지나가 보자. 주택과 사업장들을 본다. 그것들은 이 동네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춘다. 사업가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보라. 화장실을 확인하라.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들과 앞마당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지 말하고 있다. 이제 당신의 집을 지나쳐가라. 차를 멈추면 더 좋다.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자. 당신의 집이 곧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세계도 새로운 변화를 비추며 변할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허친스 박사는 늙은 개들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은 개가 아니고 교육은 한나 재주가 아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 우리 회사의 서류함에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넘쳐난다.
우리는 30년 동안 그런 편지를 받아왔다. 허친스 박사가 옳았다. 사람은 개가 아니며 교육은 한나 재주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먼저 그들에게 봉사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정당한 자격이 생긴다. 그는 일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재산을 일구지 못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나는 있다. 어릴 때 자주 들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하고 있던 일과 그것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동등함을 달성했다. 그의 서비스는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수입이 제한되었다. 분명히 그 자신은 만족했다. 그는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가정부는 그녀의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남보다 앞서갈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의 직업은 자동차 정비사였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차 한 대를 고쳤다. 그런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고객 한 명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게다가 간접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 말이다. 이 기계공예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생각해보면 그 말이 사실이었다. 그가 경제적으로 남보다 앞서가기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직업을 선택했다. 그가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기 위해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에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라. 그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선택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선택했다. 물론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다고 꼭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려는 의지가 꽤 굳건하다. 기억하는가? 머빈도 엔진을 재조립하는 자동차 정비사였다. 하지만 그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에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정부의 남편과 머빈은 둘 다 부린 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다. 한 명은 가난하고 다른 한 명은 백만장자다. 답을 찾아 책들을 파헤치던 어린 시절에 읽은 오래된 시가 기억난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몇 배로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내 임무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평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만약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급격하게 제한되면 소득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서비스를 확장하고 몇 배로 늘리면 나의 수확도 몇 배로 늘어난다. 세상은 봉사, 보상의 원리로 돌아간다. 개인에 따라 이 시스템을 따를 수도 거스를 수도 있겠지만 원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안하는 쪽은 바로 자신이다. 이 시스템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 만약 봉사, 보상 시스템이 막혔다면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은 소수지만 욕망은 무한하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에게도 보상이 주어진다.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당신은 폐업해야 한다. 봉사, 보상의 법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성공의 공식을 찾다. 사람은 자신이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학은 우리 세계의 총투입을 나타낸다. 그것은 가족, 정신적인 삶, 친구들, 동료들의 태도, 사는 곳, 소유한 것들,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수익으로 대표된다. 언제나 수학은 우리가 축적한 것과 참여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받는 것의 합계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봉사의 범위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존재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의 예외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없으니까. 위대한 법칙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만약 당신의 할아버지가 세금을 제외하고 3억 달러를 남겼어도 당신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다이거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당신이 초래한 원인에 좌우된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그 법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칙을 따르느라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법칙을 따르기를 그만둘 수도 있다. 나는 오랫동안 장작난로의 비유를 사용했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수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당신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생산적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인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워드 휴즈는 극단적인 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만의 감옥에서 살았고 영양실조와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렸다. 삶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신병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비록 그의 회사들이 적절한 경영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빠른 성장을 거두었지만 결국 그는 인간으로서 비참한 실패자였다. 휴즈가 거둬들인 수확은 너무도 황폐한 불모지였다. 그것은 그가 뿌린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당신과 나의 수확도 마찬가지이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라는 태도는 장작을 가져와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므로 난로의 열을 차단한다. 사람들은 나는 직장이 필요해 또는 나는 일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난로 은유를 떠올릴 수 있다. 아이 같은 욕심이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 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무엇일까? 장작을 가져오고 성냥불을 붙이는 행동은 이렇게 시작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에 놀란 얼굴로 질문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이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봉사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열쇠이고 그 어떤 집단이든 행복의 열쇠가 된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준 선물을 열어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오랫동안 원했던 물건을 사는 기쁨도 크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선물을 하거나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 결과다. 거기에서 돈이 나온다. 우리가 버는 돈의 금액은 항상 우리가 하는 봉사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까? 수입과 일하는 시간의 연관성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소수가 존재한다.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이 하는 봉사의 본질과 태고로부터 전해져 오는 수요 공급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20승 이상을 달성하는 투수나 3할 타율의 야구 선수는 그 실력을 바라는 동안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팀이 그를 원하므로 그는 최고 수준의 몸값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스타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봉사라고 할 수 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수백, 수천,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도 멋지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거두는 수확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는 스타가 있다. 모든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은 봉사, 보상의 연속체에서 내림차순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팔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세상은 무엇을 지불할까? 승자가 되기 위해 꼭 슈퍼스타일 필요는 없다. 20승 연승 타자나 3할 타율 타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훌륭한 수입을 올리는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소수의 인류 집단에 들어간다. 그것 자체가 흔치 않은 성공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다. 당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사회경제적 피라미드에서 당신은 숫자가 적어지는 꼭대기 근처에 있는가? 아니면 숫자가 커지는 하단에 있는가? 아니면 중간 어디쯤인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의 하단에는 재능이나 교육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화물 취급자,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사, 가게 점원, 경비원 등 만약 이들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된 사람이 이전 사람보다 일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할 수는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수요가 방대해도 쉽게 채워지며 급여도 낮다. 대체하기가 쉬운 사람인가? 그 대답은 적은 급여로 이어진다.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 수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인류 레스토랑의 인류 웨이터들은 좋은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일을 하거나 유급휴가일 때만 돈을 받는다. 그들은 개인 서비스 비즈니스에 종사하기에 만약 개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 수입은 중단된다. 치과 의사와 의사도 마찬가지다. 치과 의사는 사람들의 입에 손을 넣지 않으면 수입이 중단된다. 적어도 그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입은 멈춘다. 그가 그를 위해 저절로 일하며 아주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가 물리적으로 일터에 존재해야만 한다. 많은 분야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웨버는 일하러 가든 가지 않든 간에 그가 만든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돈을 번다. 물론 그는 일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에게는 놀이이기도 하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골프를 치거나 보트를 탈 때조차도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 중에서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많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접 봉사의 조건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건강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일하라.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인류 레스토랑의 인류 웨이터는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이 지금까지 사귄 친구들과 매일 만나고 젊고 활동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면 계속 일해야 한다. 발을 잘 관리하고 일을 즐겨라. 인류가 인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며 많은 돈을 기꺼이 낼 것이다. 신은 자기가 몸담은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훌륭한 정원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서비스 분야의 탁월한 인재들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겉으로도 드러나며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 당신은 개인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아도 훌륭한 수입을 올려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생산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렇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맡은 책임이기도 하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내 특기를 찾았다.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살면서 받는 보상은 당신이 하는 봉사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나는 반항적인 젊은이들이 바리케이트 뒤에서 의뢰일을 하고 싶다고 소리치던 60년대를 기억한다. 나는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능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기쁨을 알 수 있다. 오직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자면서 삶은 기쁨이라는 꿈을 꾸었네. 나는 깨어나서 삶이 의무라는 것을 알았지. 나는 행동했고, 보라, 의무는 즐거움이었다네. 독자여, 그게 가장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이것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다. 나는 그때 분명 예전보다 개선되어 있을 그 방법으로 새로운 목표도 이룰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심층적인 생각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만한 성숙함은 사람마다 다른 단계에서 나오기 마련이니까. 모차르트는 8세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 후 그가 한 일을 전 세계가 즐기고 있다. 모차르트는 음악계에서 하나의 현상이었고 매우 드문 천재였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처음 발표한 것은 겨우 21세 때 감기에서 회복 중일 때였다. 하지만 괴테는 80대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그 후 5년 동안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재미를 느낄 것이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인류 수준으로 해내면 시인 타고르의 말처럼 의무는 기쁨이다. 신비롭게도 자신의 운명으로 정해진 봉사에서 진정한 사랑을 처음 발견하는 이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한다. 정말로 이 일을 하고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신은 올바른 일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월트 디즈니,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 20승 투수, 3할 타율의 타자, 잇따라 히트를 친 뮤지컬을 쓰는 작가가 된다.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조각처럼 쏙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의 여정. 행복이 행복을 전한다. 어느 날 아침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아침을 먹는 도중에 특이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조간신문을 읽는데 젊고 예쁜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내 테이블 옆을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순간 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큰 창문 앞에서 미친 듯이 팔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깥의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주의를 끈 게 무엇인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전거를 탄 젊은이가 교차로를 건너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보였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식당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그녀를 발견하고 왼팔을 들어서 아는 척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웨이트리스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다. 마침내 돌아선 그녀는 나를 비롯한 몇몇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활짝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했다. 제 남편이에요.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기쁨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 사랑은 정말로 큰 힘을 북돋워 준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목격한 것이 인생의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 가장 즐거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해를 초월하는 현상이다. 무엇도 그것을 정의하지 못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도 없다. 물론 남녀 간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끌림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여성과 한 남성 사이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마법 같은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날 아침 그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들 미소 띤 얼굴로 그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지만 누구나 똑같다. 봉사가 모든 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 보상은 봉사와 정비례한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빈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굽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짜고 치즈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와 온수를 제공한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전구, 카페, 유리, 나무, 강철, 콘크리트 등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집안의 가구와 침대포, 우리가 원하고 즐기는 수천 가지의 작은 것들을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그 자동차의 동력을 만드는 휘발유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얼마 전에 쿠키 매장 300개를 보유하고 곧 영국에도 진출 예정인 29살의 여성 기업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당신이 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0개의 마을과 도시에 매장을 늘리는 건 어떤가? 당신이 하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곱절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느리고 꾸준한 성장이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월급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지금 하는 일에서 서비스를 2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당신은 대다수가 할 필요가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펜과 종이를 챙겨라. 펜과 종이를 항상 곁에 놓아두자. 생각을 적고 싶어질 것이다. 보상은 봉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건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보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봉사와 보상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까? 1%. 그것만 해도 후하게 쳐준 수치다.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95%. 그쯤 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인생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작동한다. 원인과 결과,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당신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를 차로 지나가 보자. 주택과 사업장들을 본다. 그것들은 이 동네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춘다. 사업가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보라. 화장실을 확인하라.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들과 앞마당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지 말하고 있다. 이제 당신의 집을 지나쳐가라. 차를 멈추면 더 좋다.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자. 당신의 집이 곧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세계도 새로운 변화를 비추며 변할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허친스 박사는 늙은 개들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은 개가 아니고 교육은 한나 재주가 아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 우리 회사의 서류함에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넘쳐난다. 우리는 30년 동안 그런 편지를 받아왔다. 허친스 박사가 옳았다. 사람은 개가 아니며 교육은 한나 재주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먼저 그들에게 봉사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정당한 자격이 생긴다. 그는 일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재산을 일구지 못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나는 있다. 어릴 때 자주 들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하고 있던 일과 그것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동등함을 달성했다. 그의 서비스는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수입이 제한되었다. 분명히 그 자신은 만족했다. 그는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가정부는 그녀의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남보다 앞서갈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의 직업은 자동차 정비사였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차 한 대를 고쳤다. 그런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고객 한 명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게다가 간접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말이다.
이 기계공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생각해보면 그 말이 사실이었다. 그가 경제적으로 남보다 앞서가기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직업을 선택했다. 그가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기 위해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에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라. 그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선택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선택했다. 물론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다고 꼭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려는 의지가 꽤 굳건하다. 기억하는가, 머빈도 엔진을 재조립하는 자동차 정비사였다. 하지만 그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에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정부의 남편과 머빈은 둘 다 뿌린 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다. 한 명은 가난하고 다른 한 명은 백만장자다. 답을 찾아 책들을 파헤치던 어린 시절에 읽은 오래된 시가 기억난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몇 배로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내 임무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평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만약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급격하게 제한되면 소득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서비스를 확장하고 몇 배로 늘리면 나의 수확도 몇 배로 늘어난다. 세상은 봉사, 보상의 원리로 돌아간다. 개인에 따라 이 시스템을 따를 수도 거스를 수도 있겠지만 원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안하는 쪽은 바로 자신이다. 이 시스템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 만약 봉사, 보상 시스템이 막혔다면 자신이 막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은 소수지만 욕망은 무한하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에게도 보상이 주어진다.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당신은 폐업해야 한다. 봉사, 보상의 법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